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럭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경매 입찰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특이한 공매 아파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아파트가 나온 거고요. 이런 물건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평소에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말소주인 공매랑은 다르게 이 아파트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매매와 같다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6번지 시흥 신천 휴먼시 아파트 105동 102호입니다. 토지 36.33제곱, 건물 59.84제곱으로 24평형대 아파트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가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입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4년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입찰서를 작성하고 발급되는 온비드 가상 계좌에 보증금 10%인 3,440만 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공매는 법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임장 안 나가도 될까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은 크게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기도 하고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물건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에 감정한 거고요. 아파트 전경 사진입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고요. 담보 물건 내용을 보시면 등기는 깨끗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등기부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김영순 씨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여기 제대로 보시면 감정평가서에는 3억 8,2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 맞습니다. 온비드 사이트 앞에는 3억 9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올림을 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층 치고는 높은 감정평가 금액 같습니다. 감정평가 개요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밖의 사항을 보시면 현재 공실 상태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임차인을 명도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낙찰 받으면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파트 입지 살펴볼게요. 서해선 신천역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오시면 신천 휴먼시아 이 아파트입니다. 105동이 여기니까 신천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재볼까요? 후문에서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대략 500m 도보 8분이 나오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인근에는 낮은 아파트들이 많지만 오른쪽으로 더 큰 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머지않은 곳에는 신천 근린공원도 있는데요. 아파트 인근으로도 작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일단 단점인 게 학교가 조금 멀어요. 특히 초등학교는 가까워야 좋은데 큰 신호등을 포함해서 2번 정도 건너가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지도를 좀 줄여서 보면 딱 봐도 느껴지실 텐데 시흥시 신천동보다는 대야동 쪽과 은행동이 더 번화한 느낌입니다. 공매 물건의 경우 대형 평수가 112제곱인데 구조가 2개예요. A는 구조가 별로라서 4억 3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B는 반듯해서 5억 3천만 원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B타입의 경우에는 최근 거래 내역이 1년이 넘었는데요. 대야동 쪽의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는 그나마 비슷한 114제곱이 저층은 7억 선에 거래되고 있네요. 여기는 2020년식이라 공매 물건보다 10년 더 젊은 아파트입니다. 은행동에 있는 아파트도 볼까요? 시흥 은계 우미린 더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긴 것 같아요. 131제곱이 제일 작네요. 고층이 7억 5천에 거래되는 걸 보니 저층은 7억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수가 7평 정도 더 크니까요. 그걸 감안하고 공매 물건과 비교를 해보자면 신축급 아파트는 7억 선, 우리 아파트는 비슷한 평형대가 5억 2, 3천만 원이 현재 시세로 보여지네요. 동네 시세는 어느 정도 보았으니까 우리 물건의 같은 평형대 실거래가도 봐야 되겠죠? 공매 물건이 79 A타입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 정남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조도는 1호 라인 모습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이 공매 물건과 같은 2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붙어있는 방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매매 호가를 보면 고층 물건이 4억 1천만 원으로 빨리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 같습니다. 세대가 313세대다 보니 매물은 몇 개 없고요. 1층이 가장 저렴하다 보니 이걸 감안해서 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같은 평형대가 최근 5월에 거래가 많았습니다.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에 거래되는 모습이지만 중층과 고층 간 거래 금액 차이가 2에서 3천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물건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3억 8천만 원 선에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작가가 3억 4천만 원대니까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단타도 급매로 내놓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집 내부 사진이 있는데요. 기본 상태고 블라인드가 덜렁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한번 보자면 대지와 건물 모두 잘 등기되어 있고요. 소유자 김영순 씨가 19년도에 매매로 2억 5,800만 원에 샀네요. 그리고 집 주소를 바꿔 실거주를 했었고 2022년 10월 6일에 주택금융공사에 연금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원래 있었지만 2022년 10월에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습니다. 등기부는 주요 사항을 보면 깔끔한데요. 주택금융공사가 단독 소유 중이고 이외에 잡힌 압류나 문제되는 권리는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낙찰받기만 하면 그냥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입찰 계획 해보실 분들은 부동산 전화 임장 한번 해보시고 입찰가를 얼마로 쓸지만 고민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파트가 학교가 조금 멀다는 점, 그리고 1층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세대수 치고는 거래량이 막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낙찰자가 잔금 납부 약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아마 앞에 나와 있는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51-664-8183 채권관리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